예, 반갑습니다. 금일 발표를 맡게 된 한국성급의 허윤정 책임입니다. 네, 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방금 자장님께서 소개했듯이 도입 예정에 있는 현존선 에너지 소요 지수, 즉 EEXI 규정의 이해 및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그 EEXI에 대한 배경 및 정의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종별로 EEXI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EEXI를 만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본에서는 2018년 GHG 초기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008년에 배출되는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의 CO2 배출량이 약 9억 4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가진 기술을 가지고 향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50년에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약 2배, 최근에 발표된 GHG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약 1.3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IMO에서는 초기 전략으로 먼저 카본 인텐시티, 즉 카본 집중도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최소 70%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카본 인텐시티는 선박의 효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CO2 양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의 개선이 목표로 세웠지만 CO2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더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즉 2050년까지 평균 연간 그 GHG를 최소 50%까지 2008년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목표를 수립을 하였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 방법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IMO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방법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방법으로는 2018년부터 23년까지 수립을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2023년부터 30년까지 수립하고 장기적 방법으로는 30년 이후 수립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치 방법 후보들은 약 한 22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릴 현존선 에너지 소요 지수는 바로 이 단기적 조치에 속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기술적 에너지 효율 방법 개발 여기에 속하고요. 이 중에서도 EEXI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나와 있는 CO2의 규제, 유일한 규제는 신조선에 적용하는 EEDI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그것을 이제 현존선으로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EXI의 이제 정의에 관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존선에 적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EXI 계산을 합니다. 똑같이 EDI랑 같은 산식이고요. 그래서 EDI랑 같은 산식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required EEXI가 이제 정해지고 그 required EEXI를 만족을 한다 하면 그대로 ISOT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이제 불만족이 됐다 그러면 효율 개선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효율 개선 요구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쉬운 방법으로 샤프트 또는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LNG나 LPG 같은 대체 연료로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저감 장치를 이제 장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선박으로의 대체도 한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겠고, 다른 증명 가능한 옵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여 효율 개선을 요구를 받고 효율 개선이 되었을 때 ISOT를 이제 발행하는 이런 EEX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EXI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EXI 계산은 지금 발행하고 있는 EDI랑 계산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똑같이 계산식이 같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제 분자 파트, 분모 파트로 나눴을 때 분자 파트는 CO2 에미션, 즉 CO2 배출 파트와 CO2 저감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분모 파트는 이제 트랜스포트 어마운트라 해서 음송량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2 에미션 파트, 그러니까 배출 파트에서는 크게 메인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량, 그다음에 옥스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량, 그리고 샤프트 모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샤프트 모터에서 나오는 배출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CO2 리덕션 파트, 즉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 저감 파트에는 옥스로부터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엔진에 대한 그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이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스 엔진의 그 에너지 세이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어 회수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 많이 하는 윈드, 즉 풍력 또는 태양력 또는 선저바닥에 하는 그 공기 윤활 시스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EXI는 이제 CO2 그램 퍼 톤마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엔진 파워, 즉 마력 곱하기 연료 소모량의 이제 CO2 환산 팩터를 곱한 값을 카파시티, 즉 데드웨이트와 스피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산을 현존선이다 보니까 이 각 팩터들을 어떤 값을 써야 되냐는 게 현재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75% MCR 값, EDI랑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엔진 출력 제한 조치를 하였다, 리카이어드 EXI를 만족을 못해서 엔진 출력 조치를 하였다 하면 75% MCR, 리미티드 MCR을 쓸지, 아니다, 근데 리미티드 MCR 자체 엔진 출력 제한에는 이미 엔진에 대한 마진이 있기 때문에 80% MCR을 쓰자라는 게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있을 AMPC 75차에서 어떤 값이 사용이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속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EDI 적용 선박 같은 경우는 EDI 테크니컬 파일이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일에 속한 속도 마력 그 커브 곡선을 가지고 거기서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EDI 비적용 선박, 현존선은 EDI의 비적용 선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값은 어떻게 속도를 가져오느냐,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형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모형시험으로부터 평가된 속도 마력 곡선을 가져오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EXI 계산 자체가 그 만재흡수선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그 현존선들은 개런티 속도만 보증하는 디자인 속도에서의 값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시험을 기반한 평가된 속도 마력이 없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대체 방법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 IHS 페어플레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약 1000척을 가지고 속도 분포 데이터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분포 데이터에서 속도를 이제 추정하는 간단한 한식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한식은 회의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고요. 근데 뭐 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구할 수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산식에는 지금 마진이 마진이 약 0.8에서 한 1노트 정도의 마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꼭 이 IHS 페어플레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선사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료 소모량입니다. 연료 소모량 SFC 값 같은 경우는 녹스 테크니컬 파일이 있으면 녹스 테크니컬 파일에 나와 있는 연료 소모량을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엔진 메이커로부터 명시를 받고 검증을 받아서 이제 그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 하면은 아예 그 명시를 딱 했는데요.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190g per kWh, 190g을 사용하라 하고, 옥스 엔진 같은 경우는 215g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값 자체가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현존선들이 한 160g, 메인 엔진 같은 경우 한 160에서 18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녹스 테크니컬 파일이나 엔진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값, 이 두 중의 값을 사용하기를 이제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리카이어드 EXI는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EDI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요. 리카이어드 EXI 값 자체, 그러니까 레퍼런스 라인은 EDI에 사용한 레퍼런스 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라인보다 작으면은 어텐디드 EXI 값이 작으면 이제 규정을 만족을 하고요.
그 값보다 이제 크면은 규정을 불만족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레퍼런스 라인은 그대로 EDI와 똑같은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E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즉 페이스 2, 페이스 3에 따라 그 레퍼런스 라인이 좀 감축률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값을 적용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 EXI가 올해 MEP 75차에 승인을 하고 2022년에 발효를 해서 2023년 1월 이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2022년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것을 이제 Required EXI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제한된 감축률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선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MEP 74차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2022년으로 벌써 페이스 3를 땡긴 선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식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K 이상 가스선, 그리고 LNG선, 그 다음에 크루즈선, 제너럴 카고선 이런 경우에는 벌써 페이스 3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웨이트에 따라서 약 30에서 50%를 감축을 해야 되고요. 가스선 같은 경우도 똑같이 15K 이상은 30%, 나머지 선들도 페이스를 적용받는 선박들은 3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벌크나 탱크 같은 경우는 그대로 20%를 감축을 하게 되는 이렇게 지금 Required EXI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EXI 현황이 어떻게 될까? 선종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것은 저희 그 KR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선종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크게 구분을 보시면 EDI 적용받은 선박과 EDI 적용받지 않는 선박으로 보시면 크게 구분이 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탱커 같은 경우는 EDI를 비적용받은 선박은 지금 EXI 요구사항 감축률 페이스 2죠. 20%를 다 만족을 못합니다. 다 만족을 못하고 EDI를 적용받는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50K나 20K는 만족을 하지만 110K 아프라막스나 VLCC 같은 죄송합니다. 아프라막스까지는 만족을 하지만 VLCC 같은 경우도 EDI 적용받은 선박들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EDI 적용받는 VLCC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적용 선박들은 다 전체적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벌커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EDI 비적용 선박들은 다 EXI 감축률 페이스 2를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EDI 적용받은 선박들도 37K 벌크선을 제외하고서는 81K, 180K, 그리고 325K VAOC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EXI 규정 그 리콰이어드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EDI를 적용받은 선박들은 모두 이미 그 페이스 3를 적용받는 페이스 3를 만족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비적용 선박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스선과 자동차 운반선인데요. 가스선 같은 경우는 15K 이상 이제 페이스 3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스선을 보았을 때는 두 가지 선종, 38K 이제 LPG선, 그 다음에 84K VLGC선 두 크기의 이제 가스선은 EDI 적용을 받든 적용을 받지 못했든 모두 만족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PTC선 같은 경우도 가스선과 마찬가지로 EDI를 적용을 받든 EDI 적용을 받지 않든 그 요구사항, EXI 요구사항인 페이스 2를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뭐 선종별로 그 다음에 어디 그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뭐 유사한 제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EDI를 적용받지 않는 선박들은 다 만족을 못하는데 어떤 개선 방법으로 만족시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앞서 말했지만 엔진 파워 리밋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 리밋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이전에는 MCR을 최대 출력을 가지고 모두 사용할 운항을 했다 하면은 엔진 출력 제한을 이제 걸게 되면은 최대 출력 제한을
좀 이제 작은 범위에서 제한된 이제 엔진 출력 제한 이하로만 이제 운항을 하고 대신에 황천해시나 해적 등 이런 위급한 상황 시에만 엔진 출력 제한을 풀어서 그것을 운항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도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 제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하루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 엔진 제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메카니컬 스톱 스크루 이제 실링 처리를 하면 되고, 전자 제어 엔진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운항적인 측면에서 엔진 출력 제한을 이제 풀게 되면은 즉시 이제 RO에 보고를 하게 되고, 풀고 다시 이제 위험이 회피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제한을 걸었을 때도 또 RO에 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운항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는 게 요지가 됐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엔진 출력 제한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것듯이 비정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선은 20에서 30%, 약 30%, 36%까지도 많게는 MCR의 출력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VLCC 같은 경우도 EDI 적용 선박은 EXI 요구사항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마진 포함해서 한 15% 정도 더 이제 출력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벌커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적용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약 30% 이상, 30에서 37%까지 출력 제한을 해야 되고요. EDI 적용 선박도 10% 내외로, 만족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10% 내외로 감축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컨테이너선은 페이스 3가 30에서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좀 감축률이 좀 크고요. 그래서 30에서 작은 선박 2500TU 같은 경우는 약 37%, 만 TU 같은 경우는 약 50%까지로 출력을 제한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 측면에 있습니다. 네, 가스선 그런 자동차 운반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적용 선박은 한 25%에서 40%까지 출력을 제한해야 되고, 적용 선박은 한 15% 내외로 MCI 출력을 이제 감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엔진 출력이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엔진 출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EDI 적용 선박과 이제 차별이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EDI 적용 비적용 선박은 EDI 적용 선박보다 큰 MCR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제 EXI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 출력 제한으로 더 이상 큰 MCR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6,500 유닛 같은 경우는 한 EDI 적용 선박 대비 한 95%, 즉 5%가 좀 작게 MCR 리미트 MCR을 걸게 되고요. 그 많은 선박 같은 경우는 만티우 같은 경우에는 한 80%. 그래서 110K 아프라막스 같은 경우도 약 80%에서 EDI 적용 선박보다 이제 출력도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약 20%, 많게는 20%, 적게는 한 5% 출력을 제한을 받게 되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력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속도에 대한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분명히 빠르게 다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르게 다닐 수 없다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약 4노트, EDI 적용 선박 대비 약 4노트 정도 더 늦게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작게는 한 0.3노트, 6,500TU 같은 경우는 6,500 유니트 같은 경우 0.3노트까지도 작게 이렇게 내 속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골자는 EXI의 골자는 그게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제 속도를 내지 마라라는 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에서는 아마 이 속도에 대한 게 뭐 차트라 계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아마 가지고 있는 그 선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속도가 제한이 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를 한 VLCC를 샘플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VLCC는 2005년에 인도된 VLCC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AIS 데이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을 때 실제 우리가 EXI를 검토하는 컨디션이 레이딩 컨디션에서 실제 평균 속도는
12.3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속도 보면 많이 속도 엔진 출력 제한을 해도 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엔진 출력 제한에 대한 속도가 약 13.8노트였습니다. 그래서 13.8노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 검토해 보니 약 2년 동안 한 60일 정도, 즉 1년에 한 30일 정도는 고속으로 운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지는 않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는 뭐 조류 영향이나 뭐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고속 제한에 따른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EXI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선사로서는 이 EXI뿐만 아니라 곧 운항적 조치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뭐 AR이니 EOI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운항적 조치도 곧 시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항했을 때 나오는 CO2량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IMO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 발표 다음으로 이제 발표할 또 시장 기반 조치로 ETS, 에미션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금융권에서도 또 포세이돈 프린시벌을 해서 금융권에서도 저탄소 선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게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 다각도로 해서 그 탈탄소에 대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EXI는 이제 곧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XI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선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